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3일 경호 5번째 계사 1420년 명령락 18년 연일 비가 내리다. 이날에 비 왔다. 6월부터 이제까지 비가 오지 아니하여 임금이 매우 진념하며 여러 곳 신사에 두루 빌게 하고 무릇 옛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비를 비는 방법은 거의 거행하지 아니함이 없었고 차넬 감하고 옥사를 다시 살피고 하여 하늘의 경계함을 공경하여 근신하였더니 이제에 이르러 연일 비가 내려 전야가 흡족히 젖었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4일 신미 첫번째 기사 비가 오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4일 신미 두번째 기사 경연에서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4일 신미 세번째 기사 이촌을 시켜서 낙천정에 술을 진상하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4일 신미 네번째 기사 성성린 한상경 등에게 술을 하사하다. 유정현 박은 이원 등에도 술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4일 신미 다섯번째 기사 상왕이 건원릉에 거둥하여 단오 별제를 거행하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4일 신미 여섯번째 기사 양령을 구속하고 감시하지 말 것을 유정현에게 이르다. 임금이 유정현에게 일러 말하기를 양령은 주가 일신에 관계된 것뿐인데 항상 사람을 시켜 파수를 보게 하여 거듭나는 것도 금지하는 내 마음이 미안하여 상왕께 아뢰었더니 상왕께서도 역시 허락하시었다. 그 찬수를 공개하는 것은 자기 집 노비를 시켜 장만하게 하고 만일 출입할 일이 있으면 자기 말을 타는 것을 허락하고 또 자기 집 환관 한 사람을 시켜 그 돈과 재물을 맡게 하고 구속하고 감시하지 아니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니 정연이 말하기를 신의 뜻도 역시 그리하여 일찍이 상왕께 아뢰기도 하였사더니 오늘의 상교가 매우 지당하옵니다. 만약 또 방자하게 행동한다면 마땅히 다시 감시하여 못하도록 하며 그 자빈과 사통하는 자를 동리 사람으로 하여금 고하에 잡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나이다 하니 박은이 불가하다고 고집하고 이원은 정형과 의논이 같았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4일 신미 7번째 기사 기유하는 것을 정지하라고 명령하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4일 5월 5일 임신 첫번째 기사 낙천정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6일 개유 첫번째 기사 상왕이 풍양 이궁으로 거둥하다. 임금은 궁으로 돌아왔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6일 개유 두번째 기사 양녕대군에게 공인과 자빈이 출입하지 못하게 이르다. 임금이 이천현에 교유하여 이르기를 양녕대군 가중에 소용되는 일은 공인을 부리지 말고 자기 집안 사람으로 하게 하며 만일 자빈이 출입하는 자가 있으면 동리 사람을 시켜서 고발하여 체포하고 그 매사냥이나 천렵하느라고 출입하는 때에도 공인을 보내어 수종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6일 개유 세번째 기사 하연과 한 확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주문사 하연과 소경한 확 등이 북경에서 돌아왔다. 확이 북경에 있을 때 황제가 매일 불려서 황음과 같이 궁중에서 밥을 먹게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6일 개유 네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6일 개유 다섯번째 기사 유정현과 박자청에게 살구지 내에 다리 놓는 공사를 감독해 하다. 상왕이 영의정 유정현과 박자청에게 명하여 살구지 내에 다리 놓는 일을 몸소 감독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8군 세종 2년 5월 7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김만수 이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만수를 좌군 도총재로 삼고 이발을 호조 참판, 안수산을 형조 참판, 이천을 공조 참판, 우박을 중군 총재, 성달생을 좌군 총재, 박초를 우군 동지 총재, 성엄을 한승부윤, 이승직을 사헌부 지비, 허승과 김장을 사헌부 장령, 양권을 사헌부 지평, 조흡을 경상도 우도 병마 도절제사, 이순명을 경상도 좌도 병마 도절제사, 구성량을 충청도 병마 도절제사, 변희를 전라도 병마 도절제사, 겸 수군 도절제사, 이신을 제주도 안무사, 조안을 판홍주 목사, 장사기를 삭주도 병마 도절제사로 삼았다. 처음에 한승부 윤 서선 사위의 어머니의 집종이 정구소 양을 기르는 마당에다 채소를 심음으로 정구소에서 그것을 금지하였더니 그의 집에서 한성부에 고소하여 서선이 조회 때에 위에 아래여 양을 기르는 마당 근처에 채소 심는 사람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을 청하였다. 정구소 관원이 대은사에 고하여 그 일이 발각되었다. 그래서 서선을 파면하고 성엄으로 대신하게 하고 김장은 병조정랑으로 과만이 되어 승진될 것인데 상황이 오랫동안 병조에서 수고하였다 하여 특별히 계급을 초월하여 장령을 제수하고 또 병부에서 명하여 연회를 차려서 송별하게 하였다. 이번 인사행정에 박은희 여덕윤으로 조봉대부 황해도 경력을 시키고 이미 통지하여 덕윤이 부임하려 하였는데 지신사 원숙이 임금의 제가 한 서류를 받들고 편전에 들어가서 어보를 찍을 때 아뢰기를 여덕윤이 봉훈대부에서 일약 승진되어 조봉대부 경력이 되었습니다 한 임금이 그것은 너무 뛰었다 하고 이에 명령을 내려 통천랑 도사를 시키게 하였다. 덕윤은 박은의 매부 김포의 사위였는데 원숙이 본래부터 박은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므로 덕윤의 일을 이처럼 아랜 것이다. 박은은 그 일로 하여 숙을 더욱 미워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7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연려의 아들 정습이 잡과에 과거 볼 수 있기를 청하다. 진주 아전 정습은 연려의 아들이온데 비록 장정 삼형제 중에 한 사람이 아니오나 잡가의 과거 보는 것을 허락하여 절일을 장려하고 풍속을 건면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쫓았다. 섭의 모침 최씨는 영암 선비 최인후의 딸이다. 진주 호장 정만에게 시집가서 아들, 딸 네 사람을 낳았는데 그 끝의 아이가 강보에 있을 때 홍무 김인현의 외적이 진주에 들어와 온 고을 사람들이 모두 비난하게 되었다. 그때 마침 정만은 일이 있어 서울에 있었는데 외적이 동네로 몰려 들어오니 최씨는 나이가 30여세에 외양도 아름다웠다. 여러 어린 자식을 안고 업고 숲속으로 도망하여 피하였다. 외적이 사면으로 나와서 누락질하였다가 최씨를 만나 칼을 들이대고 협박함으로 최씨가 나무를 끌어안고 막음에서 소리쳐 꾸짖기를 죽기는 일반이다. 너희 도적들에게 더럽히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의롭게 죽겠다 하고 꾸짖기를 입에서 그치지 아니하니 외적이 칼로 쳐 나무 아래에서 죽어 넘어졌고 외적은 두 아이를 붙들어 갔다. 그때 습의 나이 겨우 6살이었는데 시체 옆에서 울부짖고 강보에 있는 어린 것은 그래도 기어가서 젖을 빨다가 피가 입에 흥건하여 역시 곧 죽었다. 그 후 10년인 기사에 도관찰사 장하가 상문하여 정문을 세우게 하고 습은 아전구씨를 면제하게 하였다. 습이 이에 풍습의 술법을 배워서 잡가의 과거 보게 되었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7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액정서 관원 중에 인덕궁 사약 사알 등을 혁제하다. 이조에서 개하기를 액정서에 녹을 받는 관원 중에 인덕궁 좌우 사약 사알과 좌반 전직과 내반 종사 등을 혁제하고 장덕궁 우반 정직 한 사람을 더 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약은 국문의 열세를 맡은 환관이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8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상황이 주연에서 정승하윤을 칭찬하다. 임금이 풍양 이궁에 문안 가서 두 왕이 주연을 베풀었는데 조연, 조말생, 이화영, 홍부, 이명덕, 원숙 등이 입시하였다. 이들에게 각각 차례로 술을 따라 올리게 하고 상황이 말하기를 정승하윤은 사람됨이 남의 잘하는 것은 되도록 돕고 남의 잘못하는 것은 되지 아니하도록 말리어 충직하기를 견줄 사람이 없다. 전번에 내가 선위하려고 할 때에 윤이 나에게 친히 고하기를 만일 선위하려고 하신다면 신은 마땅히 진양으로 물러가서 쉬겠나이다 하면서 울고 말렸는데 여러 민가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이간을 붙이려고 모략하였지만 나와 윤이 서로 알아주는 사이를 누가 이간할 수 있겠는가. 내가 조준을 아끼는 것이 윤을 아끼는 것만 못하리라고 하고 이내 울었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8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상왕이 이순몽을 절제사에 임명하고 부임지로 빨리가 탄핵을 피할 것을 명하다. 이순몽이 물러감을 아뢰니 상왕이 이르기를 너희 아비의 공로를 생각하여 너에게 절제사를 시키는 것이니 너는 마땅히 근신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이보다 앞서 순몽이 점심 수라 때 입시하였다가 이명덕과 말하는 가운데 나는 목이라도 메어 죽고 싶다 하여 임금이 그 예절을 모르는 것을 괘씸하게 여겨 번들어 입시하는 것을 바꾸게 하고 은근히 불러 책망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서 빈객도 만나지 말고 근신하게 하였더니 헌부에서 탄핵하려 하므로 이때 이르러 상황이 빨리 부임하여 가서 헌부의 탄핵을 피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9일 병자 첫 번째 기사 두 임금이 이군 근처에서 사냥을 구경하다. 이내 낙천정으로 돌아왔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10일 정축 첫 번째 기사 황궁하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10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상주문의 날짜를 적지 않은 하연의 주의를 청하다. 하연이 주본을 살피지 아니하여 날짜를 적지 아니한 것을 벌주자고 청하였으나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10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유정현과 박자청에게 술을 하사하다. 이는 살고지 내의 돌다리를 놓는 일을 감독하는 수구를 위로함이었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10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유정현을 불러 특별 진상으로 가는 명주와 하문석을 보낼 것을 의논하다. 정현이 대답해 아뢰기를 마땅히 백의 차는 수요로 진상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그때 한비가 다시 말해 보내기를 명주와 자리를 진상하게 하라고 하여서 이 의논이 있었다. 한비는 명나라 황제의 후궁인 환학의 누이이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11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조화를 받다. 편전으로 나와서 정사와 경연을 보았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11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고울의 현과 주의 교도의 자격을 고하다. 각 거울의 주와 현의 교도는 회시초장의 강경으로 합격한 생원 진사를 뽑아 보내는데 식년 외에도 전에 특별 교지를 내려서 제주를 시험하였던 자도 보내게 하소서 하여 그대로 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11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정한 왕후의 영정을 공정대왕 혼전으로 옮겨 모실 것을 예조해서 고하다. 정한 왕후의 영정을 가을 대제에 공정대왕 혼전으로 옮겨 모시겠나이다 하니 허락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11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외인 삼미다라가 배와 삼미 삼보라 등을 돌려달라고 하다. 허조가 아뢰기를 외인 삼미다라가 사람을 보내 연전에 빼앗아 온 배와 나누어 배치한 외인 삼미 삼보라를 돌려달라고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경히 우리 몸소 상왕께 아뢰어 교지를 받아 시행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11일 무인 5번째 기사 배가 파손하여 물에 잠긴 쌀을 물어 받치지 않게 하다. 호조에서 배가 파손하여 물에 잠긴 쌀을 물어 받치게 하자고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배가 파손된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물려받을 것도 가하나 파손된 것이 분명히 나타났으니 어떻게 물릴 수 있겠느냐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11일 무인 6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허위 조작을 막기 위해 다시 교지를 물은 뒤 공문을 발송하게 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무릇 조회에 아래 여러가지 일을 대개 직접 품하하였다 하였고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혹시 가다가 간사한 자의 허위 조작하는 배단이 있기도 하오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일이 비록 친히 품한 것이라도 반드시 다시 아래의 교지를 물은 뒤에 공문을 발송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11일 무인 7번째 기사 소나 말을 도살한 자를 고발한 자의 상금을 형조에서 고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소나 말을 도살한 자를 고발하여 체포하게 한 자에게는 범죄한 자의 재산 중에서 저와 200장을 상금으로 주는데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관에 몰수하게 할 것이요 만약 범인의 재산이 200장이 되지 못하면 반드시 상을 주지 않아도 좋을까 하나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12일 김효 첫번째 기사 경연에서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12일 김효 두번째 기사 윤자당으로 하여금 양화도에서 군함을 시험하게 하다. 상황이 군기감 제조 윤자당과 병조판사 조말생에게 명령하여 양화도에서 전함을 시험하게 하고 임금이 수를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13일 경진 첫번째 기사 상황이 임금이 불러 마전포에 거둥하여 고기 잡는 것을 구경하다. 한참 만에 낙청정으로 돌아가 내전에서 주연을 차렸는데 효령대군 이보와 경영군 이비와 공영군 인과 조연이 입시하고 유정연, 박은, 이원, 유관, 조말생, 이명덕, 원숙, 유영과 거둥에 수행하였던 재상들을 병조 대청에서 먹이게 하였다. 상황이 원숙을 불러 이르기를 주상의 지극한 효도는 온 천하가 다같이 칭송하는 바이거니와 요전날 사신이 한 말을 너도 들었으리니 예조판서와 함께 의논하여 변계량을 시켜 송덕하는 가사를 짓도록 하여라 하고 또다시 말하기를 생일날 잔치를 내가 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더니 주상이 예의가 그럴 수 없다 하여 청함으로 내가 감히 굳이 말리지 못하였으니 새와 짐승을 많이 죽이지 말게 하여라 하고 또 이르기를 홍부가 인덕궁에 나오며 나에게 시종된 지가 오래되었으니 부로 하여금 주상의 거둥 때 수행하도록 하여라 하였다. 해가 저물어 임금이 황궁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13일 경진 두번째 기사 영선 옹주의 졸기 쌀과 콩 아울러 열섬과 종이 70건과 관각을 하사하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14일 신사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14일 신사 두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하연에게 죄 줄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15일 이민 첫번째 기사 낙천정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15일 이모 두번째 기사 양녕대군 이제가 이천에서 부름을 받고 낙천정에 올라오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15일 이모 세번째 기사 종친과 부마 등 외에 상환 탄신일 할애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다. 명령으로 종친과 부마와 의정부 당상과 육조판사와 대은 6사람 외에는 상황탄신일 할애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고 판서가 유고할 때에는 참판으로 대행하게 하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 5월 16일 개미 첫번째 기사 상왕의 탄신일이므로 임금이 내전에서 하려는 예식을 행하다. 안팎의복과 안장갖춘말을 헌상하고 공비와 명비와 의화공주는 각각 채수박을 헌상하고
각도 관찰사는 각기 그 지방 산물과 말 한 필씩을 헌상하였다. 임금이 낙천정에서 헌수하는데 양녕대군, 효령대군, 공령군, 경령군, 유정연, 박은, 이원, 이백강, 조대림, 권규, 용계동, 유관, 조연, 박자청, 정력, 이화영, 변계랑, 최윤덕, 권영균, 허지, 허조, 조말생, 신상, 이명덕, 안순, 한학, 홍부, 이교, 원숙 등이 입시하였고 권희달, 이춘생, 유은지, 황상, 허해, 윤해, 김익정, 유영, 조서로, 권도 등은 바깥 대청에서 사친하였다. 상황이 이르기를 살고 지내의 돌다리는 나는 일찍이 생각하기를 쉽게 되지 않으리라 하였더니 이제 대신에 의논을 따라 역사를 시작한 지 이미 여러 달이 되었다. 일하는 사람들이 비록 농사꾼은 아니라 하더라도 삼복 고열에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마땅치 않다. 예전에는 백성을 부리는 데에도 때를 가리었다. 하물며 장맛비 오기 전에 반드시 역사를 마칠 수도 없는 것이니 마땅히 역사를 정지하고 가을 되기를 기다리게 하라 하니 유정연이 아뢰기를 다리의 기초공사가 이미 반쯤 되었사온즉 이미 된 것은 근일 중에 마치게 될 것이오니 시작하지 아니한 곳만은 가을 되기를 기다려 역사를 마치게 할까 하나이다 하니 그대로 하기로 하였다. 상황이 허조에게 삼미다라가 청하였다는 바의 일이 무엇인가를 물으니 조가 아뢰기를 삼미삼보라와 빼앗아 온 배 한 척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하니 상황이 이르기를 그것들은 본시 대마도 외적이 아니요 실상 고조 사람들이니 그 청을 들어주는 것이 가할 것이다 하므로 박은이 말하기를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우니 가볍게 그 청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황이 또 서익, 김덕생, 송거신, 박순, 송유 등의 홍공을 이야기하고 말하기를 모두 아들이나 사위가 있거든 등용하게 하라 하였다. 연애에 입시하였던 여러 신하들이 각기 차례로 헌수하고 춤추니 임금도 일어나 춤추어서 헌수하고 상황도 역시 춤을 추며 변계량에게 말하기를 자식이 왕이 되니 지극한 정성으로 복량하여 그 아비가 되어 누리게 되니 이와 같은 일은 고금에 드물 것이다 하고 임금에게 술을 주고 또 새 정성에게도 술을 주어 극히 즐겨하여 밤이 깊었어야 파하고 효령대군을 시켜 의정들을 밖에서 전송하게 하고 임금의 어깨에 의지하여 내전으로 들어가서 원숙에게 이르기를 주상이 효양하는 가운데 입고 먹는 것이 넉넉하니 무엇을 근심하며 무엇을 구하겠느냐 하였다. 전일에 일찍이 임금이 정사를 보는데 그 처결하는 것이 각기 그 살이 합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말하기를 내가 진시로 본 뒤 현명한 줄은 알았지만 노성함이 여기까지 이른 줄은 알지 못하였구나 하고 또 공경들에게 말하기를 주상은 참으로 문왕 같은 임금이다 하였다. 또 일찍 교회에 거둥할새 임금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여 매형 스스로 좋아하면서 말하기를 만일 부인의 말을 들었던들 큰일을 그르칠 뻔하였다 하니 대개 배립할 때 대비가 가나여 말렸던 것을 말합니다. 전에 포천에 들에 거둥할 때 지병조사 곽존중에게 이르기를 내가 나라를 부탁해 맡김에 사람을 잘 얻었으니 산수가 내 한가로이 노니기를 이처럼 걱정이 없는 자는 이천하에 오직 나 하나 사람뿐이다. 중국 역대 제왕의 부자 사이도 진시로 나의 오늘과 같이 못하였고 고르때의 충수관과 충의양 사이에도 또 비평할 만한 것이 많으니 내 어찌 천하에서 뿐이랴. 내 어찌 이 천하에서 뿐이랴. 고금에서도 역시 나 한 사람뿐일 것이다 하니 존중들이 모두 일어나서 머리를 조아렸다. 패립은 양녕대군을 배출하고 충녕대군인 세종대왕을 왕세자로 세웠던 일을 말한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16일 개미 두번째 기사 한화기 선물을 상왕께 바치자 그 일부를 되돌려주다. 말 2필과 양 20마리와 은 2덩어리와 채단 깁 각 2필과 말린 양 5마리와 호초 5마리를 상왕에게 드리니 상왕이 말하기를 황제께서 경에게 주신 것은 경들어 쓰라고 하신 것이다 하고 그
곧 그 은과 채단과 기분 돌려주고 호초는 그날 입직한 재상들과 대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17일 갑신 첫 번째 기사 황궁하다.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 5월 17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양녕대군 이제가 영마타고 이천으로 돌아가다.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 5월 17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전부윤 이기가 죽다.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 5월 18일 을이온 첫 번째 기사 경연에서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 5월 18일 을이온 두 번째 기사 예조참판 하연에게 명하여 직무에 나아가라고 하다. 이때에 험도에서 하연이 잘 살피지 못하여 상주문에 날짜를 적어 넣지 아니한 줄을 탄핵하여 여러 번 상소를 올려 벌줄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접어두고 대답을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하연은 집에서 되지하고 있더니 임금이 대간에게 더 논란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연에게 행공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 5월 18일 을 이후 세 번째 기사 한화기 양 20마리와 채당 깁 등을 주상전하께 드리다. 양 20마리와 채단과 깁 각 2필과 말린 양 5마리와 호초 5마리 주상전하께 드렸다.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 5월 18일 을 이후 네 번째 기사 상황이 풍향에 거둥하다.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 5월 19일 병술 첫 번째 기사 경연에서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 5월 19일 병술 두 번째 기사 황록의 추행을 사헌부에서 상소하다. 총재 황록이 앞서 경주 부연으로 있을 적에 부의 메인 기생 옥무화를 가까이하여 부종에 드나들게 하고 그 아비 호장 김익에게 쌀과 콩 등의 물건을 주었으니 범행한 것이 비록 은사를 내리기 전이었으나 이 같은 추행을 한 자로 재상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은 실로 좋지 못하오니 그 관직을 파면하소서 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 5월 19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이순몽의 관직 파면을 상소하다. 이순몽이 전일에 범죄한 바가 있어서 집에 돌아가라고 명하였는데 이제 도절제사를 시켰으니 그 관직을 파면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범죄한 바가 있었던 것이 아니요 단지 광망하였다 하여서 책망을 들은 것뿐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 5월 19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일본군 원도진이 편지와 토사물을 바치고 도림 등을 돌려달라고 청하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잡혀갔던 두 사람을 돌려보내고 겸하여 토사물을 헌사하고 인하여 그 부의 사람 도림 등 10사람을 돌려보내주기를 청하고 또 구주 도독 원의중과 서해로 민부소보 평만경과 예주, 태수, 다다량 만세와 자문다라 등도 역시 토사물을 보내며 도림 등을 돌려보내달라는 것을 청하였다. 상황이 명하기를 도림 등이 만약 참으로 구주의 사람이라면 돌려보내주는 것도 가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 5월 20일 정해 첫 번째 기사 환관을 보내 양녕대군에게 술, 말린 양 등을 하사하다. 술 20병과 말린 양 3마리와 조기 200뭇과 말에 소용되는 기구 2개짝을 양녕대군에게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 5월 20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상황이 동편산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노루 3마리를 잡다. 이궁으로 돌아왔다.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 5월 20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임금이 풍양 이군으로 문안가다. 두 임금이 주연을 베풀어 조연, 이징, 이담, 연사종, 홍부, 원숙 등이 입시하였는데 술이 어지간하여 상황이 원숙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찌 주상을 날마다 보고 싶지 않으리오마는 예절에 그리껴 감히 하지 못한다 하니 숙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신은 날마다 문안하시는 것이 예절일까 하나이다 하니 상황이 말하기를 만일 수강공에 있다면 그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전에 문왕이 날마다 3번 문안하였다 하나 그러나 그것은 특히 세자로 있을 때의 일이니 그것을 예로
의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고 또 쑥에게 말하기를 내가 근래에는 항상 밭 깔고 심는 것을 봄을 날마다 낙으로 삼았나니 이제 농부를 불러서 농가를 부르게 해보고자 한다 하니 쑥이 대답해 말하기를 옛날에 격안가가 있었사오니 그것이 세세의 일인가 하나이다 하니 상황이 그렇다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21일 무자 첫 번째 기사 두 임금이 이궁 북편 산에서 사냥을 구경하다가 임금이 노루를 잡다. 임금이 노루를 쏘아서 잡았다. 상왕은 이궁으로 돌아가고 임금은 궁으로 돌아왔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20일 기축 첫 번째 기사 경연에서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22일 기축 두 번째 기사 허지에게 어주부터 경기에 이르는 지역의 작황을 묻다. 임금이 허지에게 묻기를 경이 근자의 원접사로 갔다가 의주로부터 돌아왔으니 건년 농사 형편이 어떠하든가 하니 지가 대답하기를 의주에서부터 경기에 이르기까지 비 내린 것이 매우 흡족하여서 벼와 작곡이 모두 무성하게 자랍니다 하니 임금이 매우 기뻐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22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양안식을 곤장 때리고 안주 객사 청지기로 정하다. 곤장 백대를 때리고 안주 객사 청지기로 정하였는데 안식이 황해도에 갔을 때 토색질을 많이 하느라고 지체하여 떠나지 아니하였다가 큰 바람을 만나 파선하고 빠졌다는 까닭이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23일 경인 첫 번째 기사 대마도 도도 웅화의 어미가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23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낙창정에 가서 대비께 뵙고 돌아오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23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하연에게 죄줄 것을 청하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23일 경인 네 번째 기사 돌다리의 역사를 감독하는 유정현 등에게 수를 하사하다. 유정현 박자청에게 수를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25일 임진 첫 번째 기사 풍량 이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25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상왕이 살고지의 다리 놓는 군사들을 돌려보내다. 다리는 마침내 이루지 못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25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유광과 병계랑이 집현전 관원들에게 시를 시험하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26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상왕과 임금이 이궁서산에서 사냥을 구경하고 이궁으로 돌아갔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26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상왕이 유정현 병계랑 등을 부르다. 신궁을 경영하면서부터 새 정승이 한 번도 나아가지 못하여 여러 번 조후에 보기를 청하였던 까닭으로 이들을 부른 것이다. 정현 등이 이르러 보니 상왕이 이명덕 원숙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조상에게 말한 지 오래였다. 여러 신하들이 이 종무의 훈공으로 준 노권을 거두어 드리자고 여러 번 청하였으나 내가 다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공신 명부에서 삭제하지 않고자 함이었다. 이제 만약 도로 불러들이지 아니하면 이미 안치한 것이니 끝끝내 돌아올 기약이 없을 것이며 이번에 풀어주는 것이 가하지 아니하겠는가. 이 적은 또 제 스스로 아린 것이 아니요 단지 종무에게 청하였을 뿐이요 그 아비가 나이 늙었으니 부자의 정리가 진실로 민망할 일이며 임상량도 역시 다른 범행이 없으니 다 용서하여야 할 것이다. 홍여방은 바로 공신 홍길민의 아들인데 제가 자의로 병조 영사를 불러 나의 거동을 물었으니 진실로 당연히 중의위에서 삭제해버려야 할 것이나 박서생, 송인상, 정년, 허척 등은 처음에 더한
모두 말리다가 부득이하여 참회하였으니 이들도 역시 용서하여야 할 것이다. 내가 만약 풀어주지 아니하면 주상이 반드시 가볍게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삼정승과 변참찬에게 나의 뜻을 갖추어 전하라. 내가 친히 묻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서로 원만히 의논하여 대답하게 하고자 합니다 하였다. 숙이 그 말을 정년등에게 전하니 모두 말하기를 상교가 지당하오나 다만 박서생 등은 죄를 받은 지 겨우 달을 넘었을 뿐인데 놓아주는 것이 경한 것 같다 하고 박은은 용서하는 것이 가하다 하니 정연이 말하기를 종무와 이적 등은 죄가 불충에 걸렸으니 용서함이 마땅치 아니하나 상교가 그와 같으시니 어찌 감히 교지를 봉행하지 아니하리요 하였다. 두 임금이 유종연 등을 인견하고 주연을 베풀어 매우 즐겨할세. 상황이 말하기를 오늘 여러 경들이 오는 것을 위하여 내가 손수 사냥하여 짐승을 잡아노라 하니 정연 등이 일어나 치사하고 각각 차례로 나아가 춤추고 연구를 지어 바치니 두 임금도 역시 일어나서 춤추었다. 상황이 농부 10사람을 불러서 누 앞에서 농가를 부르게 하고 술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로 8권 세종 2년 5월 26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천추주를 치하하러 보냈던 사신이 정진이 북경에서 돌아왔다. 세종시로 8권 세종 2년 5월 27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낙천정에 가서 학질병을 앓기 시작한 대비께 문안하였다. 세종시로 8권 세종 2년 5월 28일 을미 첫 번째 기사 경연에서 정사를 보다 변계량이 고려사에 제안과 기이한 일을 뽑아 기록하여 올리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 후서에 기재되어 있는 제언과 기이한 일을 주자가 강목에 다 적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교정할 적에 반드시 더 기록할 것이 없다 하였다. 강목은 송나라 주희가 편찬한 역사책이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28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본교 의윤을 본교 경이라 고쳐 일컫기를 고하다. 당나라 헌종 원하 원년에 태상 내원이 아래기를 개추 대향의 명당에서 호천상제께 제사를 지낼 때에 황고 순종을 합하여 받들어 배양하도록 하옵소서 하며 황제가 말하기를 경의한다 하였사오니 이제부터는 비옥건대 옛날 제도에 따라 군신의 아래는 바가 무릇 선왕과 선후에 속하는 일에는 본교 의윤이라고 하던 것을 고쳐 본교 경이라고 이끌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29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낙천정에 나아가 대비를 뵙고 병석에 모시다. 드디어 머물러 병석에 모시고 환관 김용기를 개경사에 보내어 관음께 기도하고 인하여 중들에게 시식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29일 병신 두 번째 기사 대내 다다량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일본 예주 태수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30일 정류 첫 번째 기사 환관 김천을 이천에 보내 양녕대군을 부르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5월 30일 정류 두 번째 기사 의정부 6조 당상이 낙천전에 나아가 문안하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6월 1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이백강 권규 등을 보내 약사열애 등에게 기도하다. 청웅부원군 이백강을 개경상에 보내어 약사열에게 기도하고 길창군 권규를 소격전에서 가서 북두칠성에 초제하고 사알사약을 보내어 두루 송악배가 감악 양주 성왕의 신에 기도하고 저녁에 소경 중 7인을 불러 모아 삼신품 도량을 낙천정 안뜰에 배설하고 임금이 수라도 진어하지 아니하고 침소에 들지 아니하며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6월 5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상황이 이종무 이적 임상량 등을 용서하여 서울 밖에서 살게 하다. 박서생 송인상 정려 거청을 용서하여 서울 밖에 종편하여 살도록 허락하고 병조정랑 김권문손을 임금에게 보내 이 사실을 고하고 왕지로서 시행케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6월 6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양녕효령과 함께 대비를 모시고 개경사에 가서 피병하다. 임금과 양녕효령이 대비를 모시고 개경사에 가서 피병할세 술사둔가법을 써서 시위를 다 물리치고 밤에 황간 2인 시녀 5인 내노 14인만 데리고 대비를 견녀로 모시어 곧 개경사로 향하니 밤이 이미 삼경이라 절에 가까이 이르러 임금이 다만 한 사람만 데리고 먼저 본사에 가서 있을 방을 깨끗이 쓸고 돌아와 대비를 맞아 절에 머문 지 나흘이 되도록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낙청정 시위를 평상과 같이 하니 안팎에서 그 향방을 알지 못하였다. 임금이 친히 약사일에게 가정석끝 부지런히 불공하고 중에게 시식하되 병세는 오히려 감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6월 6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이궁에 있을지라도 군무에 관계된 것은 전례도록 하게 하다. 선지하기를 거무의 일이 군무에 관계되는 것이며 대소사신의 조현이나 하직하는 것은 비록 이궁에 있을지라도 전례대로 행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6월 7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닷새 동안 낮에 보이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6월 7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상왕이 주상의 효성을 치하하다. 예조판서 허조가 좌랑 임종선을 보내어 풍량에 나아가 문하느니 상왕이 말하기를 내가 대비와 주상의 간 곳을 몰랐더니 오늘에야 알고 보니 주상이 대비의 학질을 근심하여 몸소 필부의 행동을 친히 하여 단마로서 환자 두 사람만을 데리고 대비를 모시고 나아가 피하여 병 떼기를 꾀하니 심히 그 효성을 아름답게 여긴다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6월 8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상왕이 공비를 명하여 백악 용명 등의 신에게 기도하게 하다. 상왕이 공비를 명하여 백악 용명 성악 감악 등 양주 성왕의 신에게 기도하게 하니 공비가 곧 황간을 보내어 기도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6월 9일 병호 첫 번째 기사 병결항이 풍향에 나아가 무난하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6월 10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양녕 효령과 함께 대비를 모시고 오부의 집을 찾다. 최전의 집에 머무르다. 임금과 양녕 효령이 대비를 모시고 도가리오의 종 해순으로 하여금 먼저 둔갑스를 행하게 하고 풍량 오부의 집으로 향하여 하여다가 잘못 길을 잃어 다른 집에 이르니 집이 심히 좁고 누추한지라. 또 풍량 남촌 주부 최전의 집을 찾아가서 이에 머물러 기도하였으나 병이 오히려 낫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6월 11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상왕이 피병소에 거둥하다. 상왕이 다만 건식 공간 12여 길을 거느리고 피병소에 거둥하여 대비를 보고 임금에게 음식을 권하고 병조 당상과 도진무에게 명하여 시위 군사를 거느리고 피병소에 나아가 1, 2쯤 뛰어서 장막을 치고 들여서 숙직하라 하니 이에 이르러 군신이 비로소 임금이 계신 바를 알게 되었다. 상왕이 드디어 이궁에 돌아갔다. 원숙이 나청정으로부터 이궁에 나아가니 상왕이 명하여 피병소에 나아가라고 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대비의 병이 비록 정쾌하지 않으나 언어와 형용은 여전하다 하였다. 원숙이 이에 나아가 문하는 임금이 숙과 대은 한 사람만을 명하여 근처에 와서 시종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6월 11일 무신 두 번째 기사 도류성 14인을 모아 밤에 도지 정근을 베풀다. 임금은 깊이 근심함으로 정신이 허리었고 역마를 탄 자가 연락하여 그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6월 12일 기유 첫 번째 기사 10년 가까이 도지 정근을 베풀다. 임금은 또한 복숭아 가지를 잡고 지성으로 종일토록 기도하였으나 병은 오히려 낫지 아니하였다. 날이 저물어 파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6월 10일 기유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호환으로 죽은 정구지에 대해 보고하다. 안동 수군 정구지가 어느 날 밤에 범에게 물려감으로 아내 소사가 두 딸과 함께 쫓아가 만나서 몽둥이로 범을 때려 구지를 빼앗아 돌아와 치료한 지 10여일 만에 마침내 죽었다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6월 13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박은 이 원이 비병소에 나아가 무난하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6월 13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상황이 비병소에 거둥하여 신하들의 문안을 검하다. 상황이 남몰래 비병소에 거둥하여 대비의 병을 보고 바깥 행랑에 나아가 오찬을 갖추어 임금과 양령 효령에게 먹기를 권하고 원숙을 불러 말하기를 이제 비록 사람의 왕래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평상시 같이 번요하게 함은 불가하니 마땅히 여러 신하들의 내왕하여 문안하는 것을 금하고 모든 진상하는 것을 그만두라. 내가 마땅히 이 궁의 저축한 것과 인수부에 갖추어 둔 것으로서 이바지할 것이다 하였다. 숙이 아뢰기를 육조당상이 이미 문 밖에 문안합니다고 하며 상황이 말하기를 너가 내 말을 나가 말하기를 대비의 병이 전혀 학질인즉 의심할 것이 없고 그늘에 둔갑으로 피하는 방법도 종시 효임이 없고 이에 사람을 왕래하게 한 것이다. 비는 성령이 죽은 뒤로부터 상심하고 슬퍼하여 먹지를 않더니 오늘에 이르러 그 위에 학질이 걸려서 파리하고 쇠약감이 더욱 심하나 그러나 언어와 안색은 여전하다 하라 하니 육조당상과 정력, 허지, 신상, 허예, 김성주, 조연, 권홍 등이 이 말을 듣고 물러갔다. 상황이 이궁으로 돌아갔다. 상황이 처음 거둥할 때 군사가 묵은 밭 가운데 친 것을 보고 손으로 가리키며 말하기를 여기는 장차 모미를 심으려는 밭이라 하고 드디어 진무사를 명하여 군사를 냇가로 옮기게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6월 14일 신의 첫 번째 기사. 무당을 시켜 성신에게 제사하게 하다. 이는 대비의 의지이었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6월 14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이백강 조대림 등이 이궁에 나아가 문안하고 비병소에 나아가 문안하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6월 14일 신의 세 번째 기사. 대비가 김오을마가 조미한 죽을 조금 드시자 임금이 기뻐하다. 임금이 근심 걱정하여 식사를 패하고 안색이 초췌하니 상황이 환자 노이병을 보내어 임금에게 이르기를 대비의 병이 비록 염려되나 주상이 어찌 먹지 않을 수가 있느뇨. 힘써 식사를 하여 늙은 나에게 효도하라 하였다. 임금이 홀로 대비를 모시고 종일토록 문을 닫아 두 대군도 역시 입시할 수 없었다. 이날에 대비 병환이 조금 덜하며 비로소 수라를 들므로 사홍 김오을마가 죽을 조미하여 드리니 대비가 조금 자시는지라 임금이 기뻐하여 사홍에게 옷 한 벌을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6월 14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유관이 이궁에 나아가 상황께 문안하다. 상황이 명하여 음식을 주어 관이 취하며 비병소에 문안하지 못하고 돌아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6월 15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거센 바람이 불고 큰 비가 내리다. 공주에서는 남자 2인 여자 1인과 말 한 필에 벼락이 쳤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6월 15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상황이 비병소에 거둥하여 대비 병환을 보살피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6월 1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대비의 병환이 조금 덜하다. 임금이 홀로 종일토록 대비를 모시고 문을 닫고 있으므로 두 대군도 들어갈 수 없었다. 이날에 대비 병환이 조금 덜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6월 17일 갑인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보이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6월 19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상황이 비병소에 나아가 대비의 병환을 보다. 밤 이경에 임금이 대비를 모시고 풍량 이궁으로 돌아오니 이날에 대비의 병환이 다시 발하여 좀 중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6월 20일 정사 첫 번째 기사. 학지를 다스리자를 찾으라고 한성부와 유후사의 교지를 내리다. 임금이 한성부와 유후사의 교지를 내려 이르기를 대비의 학질이 오래되어도
낫지 않으니 능히 다스릴 자가 있으면 장차 두터운 상을 줄 것이니 널리 찾아 구하였거든 역마를 주어서 보내라 하였다. 이때 대비병환이 점점 심하여 가매 임금이 주야로 모셔 잠시라도 곁을 떠나지 않고 탕약과 음식을 친히 맛보지 않으면 드리지 않고 병환을 낫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으면 어떠한 일이든지 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방수라는 자가 말하기를 방수를 피할진대 모름지기 시종을 간단하게 함이 좋다 하므로 이에 시위하는 군사들을 다 보내어 한 사람도 가까이 하는 자가 없게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6월 21일 무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밤에 대비를 모시고 몰래 이궁 남교 풀밭에 행차하다. 한성부에서 널리 구하여 검교 판관 정줄과 중속인 수십인을 얻어 풍양으로 보내니 3, 4인만 가려두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밤에 대비를 모시고 몰래 이궁 남교 이리쯤 되는 풀밭에 행차하여 자리를 잡으니 두 대군과 평양 두 공주도 또한 따르고 그 나머지 따르는 자는 남녀 합하여 불과 40인이었다. 정줄과 도류성, 을류 등의 앞을 인도하여 행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6월 22일 김이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리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6월 22일 김이 두 번째 기사 대비를 모시고 토원 동천변의 자리를 옮기다. 임금이 대비를 모시고 토원 동천변의 자리를 옮기고 이로부터 새벽마다 천차하고 밝기 전에 장전에 돌아와 낮에는 머물러 쉬니 왕자와 공주가 어떤 때는 도보로 따르고 군사는 선지를 받들어 멀리서 바라보고 따르며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6월 22일 김이 세 번째 기사 풍양 이국 수각이 이룩되다. 상황이 병조에 명하여 방패군 보충군을 시켜 못을 파고 못 가운데 수각을 지어 이에 이르러 낙성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6월 23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대비를 모시고 갈마골 박고의 집 북쪽 송정의 행차를 옮기다. 상황이 와서 문병하고 조금 있다가 돌아갔다. 밤에 또 권원릉 길가에로 옮겼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6월 24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대비를 모시고 송계원 내과에 행차를 옮기다. 임금이 대비를 모시고 송계원 내과에 행차를 옮기니 대비의 병환이 조금 감하였다. 황해도 곡산군 사람 홍흡이 학질 다스리는 방술로 오니 을류와 더불어 같이 시종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6월 25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을류와 정줄에게 각각 옷 한 벌씩을 내려주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6월 26일 개해 첫 번째 기사 대비를 모시고 서남 동소문 등으로 행차를 옮기다. 서남 아래 내가로 행차를 옮기고 무당으로 하여금 악차에서 신에게 제사하였다. 새벽에 임금이 두어 사람을 데리고 대비를 모시고 가만히 동소문으로 들어와 흥덕사의 행차를 정하니 두 대군이 도보로 따르고 시종자들은 임금이 간 곳을 잃어 다 동대문 밖 안암동에 이르러 헛되이 장전을 설치하고 시위하다가 해가 저물어 다 성안으로 들어왔다. 이날에 대비의 병환이 나음으로 이로부터 밤마다 행차를 옮기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6월 26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지의정부사 정홍의 졸기 시호를 공간이라 하였다. 시호법의 이를 공경하여 위에 이바지하의 함이 공이요 평화하고 구의 함이 없음이 간이니 아들은 정진과 정년이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6월 27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대비를 모시고 총재 곽승우의 집에 행차를 옮기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6월 28일 을축 첫 번째 기사 대비를 모시고 전사연 이맹료의 집에 행차를 옮기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6월 28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상황이 수각의 낙성현을 베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6월 29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대비를 모시고 평양부원군 김승주의 집에 행차를 옮기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7월 1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대비를 모시고 전부윤 이맹균의 집에 행차를 옮기다.
세종시로 8권 세종 2년 7월 2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상왕이 대비를 창덕궁 곁에 옮기게 하다. 상왕이 환관 노희봉을 보내어 선지하여 전하여 이르기를 들으니 대비의 병환이 이미 세 차례나 발하지 않았은즉 아마 다시 발하지는 않을 것 같다. 명일에는 창덕궁 곁에 청정한 곳을 가려 옮겨 거처하게 하시라. 나라는 오래 빌 수 없으니 주상은 창덕궁에 돌아와서 늘 견녀로 문안할 것이고 나도 또한 때로 가서 병을 볼 것이니 노인의 말을 좋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7월 3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대비를 모시고 들어와 창덕궁 서별실에 이어 하다. 대단하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7월 4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상왕이 풍양으로부터 광릉루에 이어 하다. 임금으로 하여금 대비를 모시고 창덕궁의 별전에 들어가 거하게 하였다. 대비가 전국 술을 조금 마시고 인하여 혼침하여 편안치 못하므로 음식을 드리지 못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7월 5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상왕이 수강궁에 이어 하다. 의정부 6조가 수강궁 문에 모여 문안하려 하나 상왕이 문 지키는 자를 명하여 드리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7월 6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상왕이 풍양궁에 돌아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7월 6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유정연, 이원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창덕궁에 나아가 문안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모후의 병환이 조금 나으시고 나도 또한 무고히 곁에 모시고 있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7월 6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예조판서 허조가 일본 구조 전 총관 원도진에게 보낸 답서 말하기를 고려를 받아 어진 아들에게 위임하고 우유히 수양함을 알았고 인하여 포로 이명을 돌려보내며 거듭 점차 다 돌려보낼 뜻으로서 말함을 받으니 어찌 감격하지 않으리요. 연전에서 서신을 관할한 각 두목에게 보내어 사사로이 스스로 사람을 보내게 함은 심히 채통이 없으니 반드시 조카의 서신을 가지고 와야 비로소 예를 갖추어 대하기를 허락할지니 이는 대개 총관공의 권리를 중의함이라. 바라건대 밝히 현사에게 일러 선처하여 채통을 세우게 하라 하고 또 구주도독 원의준에게 보내는 답서에 말하기를 고려를 받아 귀체가 평안하시다 하니 위로되오며 진상한 예물은 삼가 이미 아래고 바쳤습니다. 음군이 본조의 정성을 바침이 날이 오래되었는데도 이제 조카가 아버지의 뜻을 잘 이어 옛날의 호의를 길이 굳게 하겠다고 말하니 아들 된 도리와 교빙하는 의리를 갖추었다고 하리로다. 이에 토산무로 돌아가는 사신편에 붙여 보내어 두터운 뜻을 살해합니다. 본조가 지난해 겨울에 엄군에게 글을 보내었거니와 구주 경내 여러 주의 태수가 사사로이 각자 사람을 보내면 채통이 없는 것 같으므로 만일에 사람을 보내 예를 행하려는 이가 있으면 반드시 총관공의 서신을 받아 가지고 와야만 비로소 예로서 대할 것이니 금후에 행례하고자 하는 이가 있거든 공이 마땅히 전번 편지에 말한 대로 시행하여 채통을 엄하게 하시오. 금년 6월에 도적배 7척이 번국 추자도 등 섬에 숨어 정박하여 상선을 겁탈하였으니 이는 조카의 신의를 상함이니 조카가 깊이 부끄러워할 바이다. 마땅히 겁탈을 행한 사람들이 죄를 엄정하게 다스리고 그때 잡아간 사람들을 다 찾아서 돌려보내어 조카의 신의를 밝히라 하고 참의가 평만경에게 보낸 답서에는 말하기를 본조가 지난해 겨울에 원공에게 고려를 보내어 구주 경내 다 총관의 휴하이니 사사로이 사람을 보내는 것은 채통에 어긋나는 것인즉 반드시 원공의 서신을 받아가지고 와야 비로소 예로 응접함을 허락하겠노라 하였거늘 이제 조카가 마음대로 스스로 사람을 보내었으니 의리로 말하면 응당받지 아니할 것이나 생각하건대 전번 편지가 아직 실시되기 전인가 하여 아직 예를 차려 대접하노라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7월 7일 개유 첫 번째 기사. 대비의 병환이 다시 발하다. 상황이 풍양으로부터 수강궁에 나아가 병환을 보고 유정현, 박은, 이원, 허조, 번기랑, 원숙 등을 불러 말하기를 대비의 병환이 매우 중하다. 만일 대고가 있으면 빈소를 염려치 않을 수 없으니 광년루 아래와 수강궁 안 네, 어느 곳이 좋을까 하니 모두 아뢰기를 광년루는 사신을 접대하는 것이고 수강궁도 역시 좁사오니 청컨대 명빈전을 수리하게 하소서 하니 상황이 말하기를 명빈전도 역시 좁으니 수강궁 외전이 가할까 한다 하니 정인이 아뢰기를 만일 대고가 계시면 사신이 반드시 올 것이오니 당연히 여기에서 접대하여 하겠사옵고 만약 명빈전을 고쳐 수리만 하면 그다지 좁지 않을 것이옵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7월 7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상황이 낙천정으로 돌아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7월 8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대비의 병이 격심하여 상황이 관각을 준비하게 하다. 상황이 수강궁에 나와 허조와 원숙을 불러 말하기를 대비가 지금 비록 생존하였으나 이미 살아날 수가 없고 일기가 너무 더우니 전일에 이른 대로 관각의 등의 일을 속히 준비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7월 8일 갑술 두 번째 기사. 대자암 지계성을 불러 구병관음 정근을 광년루에 설치하다. 역마를 띄워 대자암의 지계성 21인을 불러 구병관음 정음을 광년루에 설치하고 대언등이 친히 이를 맡아보았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7월 9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정근 기도를 파하고 중들에게 시주하다. 차등 있게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7월 9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치상할 준비를 시키다. 상황이 원숙을 불러 말하기를 대비가 위태하니 때가 역시 대단히 더우니 속히 치상할 일을 준비하라 하니 숙이 아뢰기를 각도 수령을 임명하지 아니하는 곳에 꽤 많사오나 주상이 마침 시측하사 정사를 보지 않으셨사오니 상갑하라옵건대 위에서 결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니 상황이 말하기를 너희 말이 옳다. 내가 마땅히 조상에게 일러서 모름지기 검의로 아뢰어 말로 전하게 하리라 하였다. 세종시록 8년 세종 2년 7월 10일 병자 첫 번째 기사. 대비가 흉하다. 상황이 원숙을 불러 말하기를 대비의 병환이 이미 위급하다. 전일에 점장이가 해가 없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이처럼 되니 점괘의 말을 진실로 믿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낮 5시에 대비가 별전에서 흉하니 춘추가 56세요 중궁에서 정위한 지가 21년이다. 모든 범죄를 한결같이 고래에 쫓아 임금이 옷을 갈아입고 머리 풀고 발 벗고 부르짖어 통곡하니 상황이 거적자리에 나가 미움을 전하는 이때 임금이 음식을 진화하지 않은 지 이미 수일이라. 상황이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고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7월 10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습염에서 빈에 이르기까지 주작 아래에 의하다. 병계란과 각 종중으로 하여금 호상케 하고 여천군 민여익과 전부윤 이종성과 병계량으로서 빈전도감 제조를 삼고 목욕습 반함을 마치고 이에 섭전을 올렸다. 처음 홍함으로써 섭염과 빈에 이르기까지 주작 아래에 써서 주작 아래를 써서 백가는 백이 535 흑각대로 별전에 들어가 문 밖에서 애곡 15성을 행하고 사배한 다음 반을 옮겨 반수가 이름 단자를 들여 주상전께 위로하고 또 반을 옮겨 상왕전에 위로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7월 10일 병자 세 번째 기사. 국장, 산릉, 도감 등의 담당관을 임명하다. 좌의정 박은과 우의정 이원으로 국장, 도감, 도제조를 삼고 호조판서 정력과 전유후, 권진과 공조참판 2000으로 제조를 삼고 청평부원군 200강으로 산릉, 도감 제조를 삼고 판좌군 도총제부사 박자청 전부윤 서선으로 제조를 삼았다. 치상하고 재올리고 하는 등의 일들을 감독하는 도감은 전례의 의식에 따랐다. 빈전을 열고 법석 기일에 상황이 말하기를
이번 대비의 병원의 부처에게 빌어 살기를 구하며 지극하지 않음이 없으되 마침내 효염이 없었고 또 성미가 불도를 좋아하지 않는 고로 내가 이를 시설하지 말자고 하나 그러나 감히 갑자기 폐하지 못하여 다만 칠제만 시행하고 법석의 회는 베풀지 말라. 내 장차 본궁의 저축하여 둔 것으로서 이 회를 설비하겠노라 하고 이에 명하려 지상은 힘써 진실한 것을 좇고 사치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국가 사무는 주상이 변복하기 전에는 병조가 선지를 받아 각조에 내려 시행케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7월 10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조말생 등이 11일은 궁에 머무는 게 불길하다여 상왕이 낙천정으로 거둥하다. 조말생 등이 상왕에게 아뢰기를 복술자가 말하기를 11일은 궁에 머무르심이 불길하였다 하오니 청컨대 낙천정으로 행차하시옵소서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주상이 애통박절하니 차마 버리고 가지 못하겠다 하며 말생이 원숙과 같이 굳이 청하여 이에 낙천정으로 거둥하였다. 상왕이 말하기를 주상은 서로 보기 어려우나 호령은 항상 나를 쫓아 있었는데 이제 상차가 있으니 서로 볼 수 있는 예법이 있겠느냐 하니 정부 대신이 다 아뢰기를 비록 주상이시라도 명이 계시면 최복을 벗고 나아가 배우께 삽거든 하물며 대군이오리까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7월 10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상복 등에 대해 아뢰다. 상제의 주상전하는 자최 기년복을 입으실 것이오니 이는 의례의 부제모상의 기년을 입는다는 제도를 따른 것이오니 13일 만에 최복을 벗고 백이 오사모 흑각대를 입으실 것이었고 여러 왕자 복도 갔사오며 공비전하도 또한 기년으로 13일 만에 그 최복을 벗으실 것이오니 주문공 가래에 따르되 속죄를 참고하여 쓰는 것이었고 성비와 명반이야 공인복도 같사오며 종실과 문무군신도 역시 좌최 기년을 입되 대수원령과 백포로 싼 영각사모 생삼띠와 백화를 신었다가 13일 만에 백이 오사모 헛각대로 바꿔 입고 산릉에 갈 때는 다시 최복을 입사오며 사도감과 각 생내의 전함 각 풍복 또 백관과 더불어 갔습니다. 다만 빈전도관과 전내 제집사는 산릉에 갔다 온 후에야 최복을 벗고 백이 오사모 헛각대로서 기년복을 마치고 군관 오품이하는 백이와 백포로 싼 사모 생삼피와 백화를 3일 만에 벗사오며 종묘서 관원은 백이 백포로 싼 사모의 생삼띠와 백화를 하되 다만 사당에서는 길복을 입고 행수견능과 제부지인과 서제급사의 복은 백관과 같고 내시다방에 직분이 있는 자와 유사직 전함으로 각 품은 백포로 산 사모 백이 생삼띠 백화를 하고 의정부 6조 가각고 삼군 녹사 선차방 지인과 각사 이전은 백이 백포로 산 평정건 생삼띠 백화를 하는데 일하는 백관과 더불어 갔사옵고 서울 밖에 전작이 있는 대수 인원과 생원 생도는 백이 백립 백대를 하다가 13일 후에는 흑대로 기년을 입으며 온 나라 안에서 및 남녀와 중은 백이 백립 백대로 13일 만에 벗고 조회인 갈도, 장수, 초라장들은 서민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예방에 있는 대소, 사신과 수령은 부고를 받은 날에 곧 공청에 향안을 배설하고 소복과 흑각띠로 서울을 바라보고 사배례하고 곡을 15번 소리내고 또 사배례를 행하고 부고 들은 지 6세 되는 날에 성복하고 문득 임소를 떠나 서울로 오지 말고 사람을 보내어 전문을 보내어 양정께 위문을 올릴 것이며 연변 수어간은 발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아뢰기를 민간의 저자는 5일간 조정의 조회는 10일간 정지하고 빈전에 모신 후로부터 졸국에 이르기까지 사직을 제외한 대중소 제사를 모두 정지하오며 졸곡 후에 비로소 큰 제사에 악을 쓸 것이었고 졸곡 전에는 혼인과 도사를 금할 것이옵니다 하니 상황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7월 11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조석 상식을 올리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7월 11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상황이 황간 김중기를 보내어 임금께 미움을 권하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7월 11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산능 후에 최복을 벗겠다고 하다. 임금이 허조와 병계랑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나로 하여금 역월지제를 행하여 13일 만에 복을 벗으라 하니 참말인가. 이것이 비록 송나라 제도이나 나는 일찍이 이는 야박한 행실이라 하였나니 이제 이에 나로 하여금 이를 행하라 하느냐 하니 조가 아뢰기를 어머니를 위하여 기념복을 입는 것은 예경에 적혀 있사옵고 역월지제는 행한 지 이미 오래이며 또 선지를 받자와 이미 상제를 정하였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나는 산능 후에 최지를 벗을 것이니 백간을랑 13일 만에 최복을 벗고 백이 오사모로서 바꿈이 어떠한가 하였다. 허조가 눈물을 흘리며 아뢰기를 상교가 지극하시오니 신등이 어찌 감히 다시 아뢰오리까. 백간들도 역시 마땅히 산능 후에 최복을 벗겠나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7월 11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의정부와 역조가 임금이 슬픔을 억제하기를 청하다. 전하께서 대비를 모시고 시탕하옵시기가 근 50일의 수고와 근심하옵심이 대단하시던 차에 대구를 당하시와 애통하옵심이 너무 심하옵시며 식음을 패하시고 머리 풀고 거적자리에 앉고 눕고 하옵시니 어찌하여 상황의 아끼시고 염려하옵심을 생각지 않으시고 이처럼 고집하시나이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신등의 청하옴을 억지로라도 쫓으시어 슬픈 종회를 억제하옵소서 하였다. 임금이 김용기를 보내어 일러 말하기를 내 어찌 생각지 아니하오리오. 어제 부왕께서 원숙을 보내어 나에게 죽을 권하심으로 내가 두어 숟갈을 마셨으니 경등은 근심하지 말라 하였다. 때가 심히 덥고 기후가 엄습한데 임금이 평상을 치우고 거적자리 위에 엎드려 밤낮으로 통곡하니 궁인들이 가만히 유둔을 거적자리 밑에 넣었더니 임금이 알고 명하여 걷어내게 하였다. 유둔은 두꺼운 유지이다. 세종시록 8권 세종 2년 7월 11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대비 능침에도 중의 집을 지을지 그 가부를 문의하다. 상황이 병조참이 윤회를 보내어 임금에게 일러 말하기를 능침 곁에 중의 집을 세우는 것은 고려 태조 때부터 시작되어 아조에서도 역시 개경사 영경사가 있으니 이제 대비 능침에도 중의 집을 지을런지 그 가부를 의정부와 예조에 문의하여 만일 창건함이 마땅하였다고 하거든 마땅히 지어야 한다는 이유를 묻고 만일에 불과하였다 하거든 그 불가한 이유를 물어라. 만일 다들 창건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건축하는 비용은 내가 본래 저축함이 있으니 나라를 번거롭게 하지 않으리라. 이제 나의 이 말은 무슨 다른 까닭이 있어서 함이 아니라 각가가 소회를 진술할 때 혹시라도 제 뜻을 굽혀서 좇지는 말라. 그들이 만일 상황의 뜻은 어떠하든가 묻거든 상황은 절을 짓지 않고 법석의 회도 역시 개설하지 아니하여 이로부터 법을 세우려 한다고 대답하라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불시의 거짓은 내가 알지 못함이 아니나 다만 능소 모신 후에 빈 골짜기가 쓸쓸한즉 곁에 정사를 짓고 깨끗한 중을 불러 모아두면 내 생각엔 명명한 가운데에서도 위로되는 도리가 있지 않을까 함이니 이것은 차마 내가 못 견디는 바이다. 경은 그리 알고 다시 아뢰어라 하니 허전은 또 아뢰기를 그러하오면 그다지 사치롭게 큰 것을 짓지 말고 조그맣게 짓기를 청하고 박은가 이원은 개경사와 영경사의 이해를 따르기를 청하는데 유정현이 홀로 말하기를 불도의 그 심오한 뜻은 신이 감히 알지 못하오나 이전에 신이 애비 죽고 어미 죽고 처가 죽고 자식이 죽사오매 그 병들었을 때마다 성심으로 기도하였사오나 마침내 그 효염이 없었사오니 신은 필부라 좋게 신을 감동하지 못하였겠사오나 이제 대비께서 병환 중에 조상께 없어 치성과 법석에 지극히 하지 아니하심이 없사오되 또한 효염의 응답이 없었사오니 눈앞의 일도 이와 같사온즉 유명의 일을 가히 알 것이오며 부처를 좋게 믿지 못할 것도
또 가히 알 것이옵니다. 더욱이 저를 세워 명복을 구한다는 것은 본래 신하들이 아첨하려는 마음에서 일어남이오니 이제 두 전하께서 모든 일에 옛 성인을 본받으려 하옵심은 천재에 만나기 어려운 기회이오니 원하옵건대 저를 세우지 말으시어 만세의 법을 삼게 하소서 하였다. 요네가 돌아와 가추 아래니 상황이 말하기를 내가 조상의 빈 골짜기가 쓸쓸하여 하였다는 말을 들으니 그 말이 깊이 옳다고 하나 그러나 산능은 내가 백세 후에 갈 땅이라 이제 비록 깨끗한 중을 불러 모으나 뒤에 늘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더러운 중의 무리가 내 곁에 가깝게 있게 된다면 내 마음에 편하겠느냐. 권은과 재능을 저를 세운 것은 태조의 뜻을 이룬 것이다. 그러므로 근일에 또 종을 만들어 개경사에 달았으나 그러나 역시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이제 산능은 내 마땅히 법을 세워서 후사에게 보일 것이니 만세 후에 자손이 쫓고 안 쫓고는 저희에게 있다. 정연의 말이 심히 간절하니 저를 두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 7월 11일 정축 6번째 기사 의정부 6조가 날마다 빈전에 나아가 임금의 기거를 묻다.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 7월 10일 무인 첫번째 기사 소렴을 마치고 소렴전을 올리다.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 7월 10일 무인 두번째 기사 정탁을 보내어 종묘의 상을 고하다.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 7월 10일 무인 세번째 기사 임금이 산능을 마친 후 복을 벗고자 하다. 상왕이 환관 김중기를 보내어 임금께 죽을 권하고 또 조말생을 보내어 임금에게 일러 말하기를 조상이 장례를 지낸 뒤에 최지를 벗고자 하나 그러나 예관이 날로서 달을 바꾼다는 의논은 옛 제도를 의거함이니 좋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옛 제도가 없다면 내가 어찌 억지려 하리요. 또 중국에 부고하면 나는 불가하다고 하나 혹 말하기를 이미 명복을 준바 물건이 있으니 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대신에게 의논하여 중론을 쫓음이 옳다 하니 임금이 말생에게 이르기를 날로서 달을 바꾼다는 제도는 내일찍이 사기를 잃다가 이에 이르러 매양 얼굴을 붉혀 부끄러워하였나니 이제 어찌 차마 이 제도를 행하리요. 백이로서 문안드리고 또 정사를 보라 하시면 감히 복명치 아니하리오마는 13일에 복을 벗는데 이르렀으는 마음에 차마 하지 못할 바이다. 3년상은 비록 감히 다시 청하지 못하나 원컨대 산능을 마친 뒤를 기다려 복을 벗을까 하니 경이 그를 잘 아뢰면 그이 들어주실 것이다 하니 말생이 돌아와 가추 아뢰며 상왕이 눈물을 흘리며 허락하였다.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 7월 12일 무인 네번째 기사 예관이 명복으로서 염습하기를 청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천자가 준 것이니 내 진시로 염습하고자 하나 그것은 그 문주옥은 옛사람이 그리는 바라 성령의 장사에 산호로서 넣자는 말이 있었으나 상왕께서 말라 하셨으니 그 만세를 위하여 염려하심이 기쁘셨다. 명복은 원래 그 문주옥으로서 꿈이었으며 또 이미 염습하기를 평시 입었시던 관복으로서 하였으니 하필 또 명복으로 염하리요 하였다.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 7월 13일 김효 첫번째 기사 대렴을 마치고 전을 올리고 제궁을 명빈전에 봉안하다. 이에 전을 올렸다. 이날에 비가 몹시 왔으나 때가 되매 개고 이를 마침에 비가 다시 왔다. 전하가 광년의 동쪽이며 빈전의 서쪽의 상차를 정하니 단지 한 칸인데 제목도 다듬지 않고 띠로서 거적자리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궁주는 빈소 곁에 항상 모시지 못하리니 다만 시녀 10인을 머물러 빈을 모시라 하였다.